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른 추석을 보내고 올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시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2일 목요일은 제4회 추경심사,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는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읍명동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인류화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범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1호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법정 리별, 면적 현황 및 주변 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향후 주민 편익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죽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죽백동 67필지 245,377평방미터를 용이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을 비전 1동에서 비전 2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312호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회계과의 비전 1동 청사 건립 변경, 농업정책과의 농민에 관한 건립 변경 및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변경안입니다. 먼저 비전 1동 청사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1동 청사는 소사벌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위 급증과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자란초등학교 앞 공공용지의 건물 면적 2,300평방미터 규모로 토지 매입비 90억, 건축비 50억을 포함하여 총 140억을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농민에 관한 건립계획이 평택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기매입한 농민에 관한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입지적으로도 비전 1동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택 원곡간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상업용 건축물이 없어 주차 유입 요인이 적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전 1동 신축 부지를 이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축 연면적 2,300평방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건축 연면적을 2,9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민회관 부지는 소사골 지구에 위치하고 부지 매입도 2012년에 완료하였으나 주변 여건 변화 및 평택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협의에 따라서 기술센터 부지 내로 이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전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전하여 부지 면적 7,60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1,600평방미터로 건축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3층으로 건립 신축할 예정입니다. 농민회관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경영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사회치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의 수건사업으로 농업 환경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문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 습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평택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회관의 건립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주체를 민간 협력에 기초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센터는 평택시 의회에 종합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하였으나 운영 주체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일부를 보완하여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단기적으로는 직매장으로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북지구, 고덕지구 조성으로 주변 지역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농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로 검토되었고,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판매시설인 판매장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시설, 공공급식센터, 레스토랑, 교육장을 설치하여 판매, 가공, 공급급식을 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농업인들의 수건사업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업 참여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여건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13호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을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평택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근거 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우연히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의 우연히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4호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 과제 중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구체하였고, 조례 11조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5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7호 당연직위원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님은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법정미별 면적 현황 및 주변 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으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법정미별 면적 현황 및 주변 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입 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하다고 소개됩니다. 이어서 제3쪽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일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비전 일동 청사 건립 변경 등 4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비전 일동 청사 건립 변경은 비전동 1000-1번지 등 자랑 초교 앞 업무용지를 계획하였으나 죽백동 724번지 등 논문회관 신축 부지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5쪽 변경 사유로 논문회관 신축 부지는 비전 일동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택 원목간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 완충목지가 조성되어 환경이 양호하고 인근에 상업용 건물이 없어 주차 요인이 적어 고실적인 주차난 해소와 사란 초교 앞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90억 원 절감에 따른 변경권이며, 이어서 농민회관 건립 변경은 당초 죽백동 724번지 등에서
오성면 숙성리 100-1번지 등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변경 사유로 당초 농민회관 신축 부지는 비전일동 총사 부지로 사용하고 농민회관은 농어기술센터 내 시유지로 이전했다는 변경건이며 6조 이어서 노골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오성면 숙성리 84-2번지에서 건축 연면적 2,48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80억 6,70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시장 개방과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가치 있는 먹거리 실현을 위해 생산, 체험, 유통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행할 기본시설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80회 제182회 임시회의 시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재원 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비하여 삭제되었던 안건이며 이어서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변경은 당초 오성면 숙성리 63-4번지 등에서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등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변경 사유로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방문자센터와 텃밭관리, 농기구 보관, 작업복 탈의 등 관리 창고등 및 화장실 설치했다는 변경건으로 제181회 182회 임시회의 시 사업계획의 미흡 등으로 삭제되었던 안건이며 근본 비전일동 총상 건립 변경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있는 적합성, 재원 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7조 평택시 부동산 평가원의 설치전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안위원은 법제처의 자치복구 잔류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률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8조 검토 의견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9조 평택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원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지적제조소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에게 권리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10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회 경기남부 보훈지청장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회 경기남부 보훈지청장을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된 게 2개는 변경이죠. 예. 그러면 비전일동 청사 건립과 네. 읍면동 먼저 해주세요. 맨 처음에 읍면동에 관한 조례 먼저. 네, 순서대로. 네. 먼저 읍면동부터. 이거는 없는 거. 또 하실 건 다른 권영아님. 권영아님 지금 경계조정 대상지가 지금
비전 1동 거를 비전 2동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주기 예, 위해서 뭐 용죽 지구 내 택지 사업 지구 내에 일부가 일동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에 맞춰서 2동으로 편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 주택 같은 거 민원인들한테는 거기 아니 주택은 현재는 다 보상이 돼서 100% 이전이 됐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 의견 수정을 한 거죠. 예, 다 의견을 하고 동의 의견까지 받은 겁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 내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비전 1동 청사 건립과 농민에 관한 건립에 대해서는 변경인데 변경 이유를 여기에 뭐 써놓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변경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뭐 이 내용은 써 있는데 주저기가 당초에는 비전 1동 사무소를 그 자란 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학교 앞에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가 이제 주차란이 제일 좀 예상이 돼서 당초 농민회관 있던 부지로다가 이전을 해보면은 거기에 잇따른 토지 매입비 90억도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농민회관을 옮기면서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 비전 1동 사무소를 자란초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첫째는 이제 이 토지 매입비 90억이 이제 이 부담이 이제 제일 많이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회관 부지는 이미 이제 토지 매입이 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동사무소로 가고 농민회관은 이 기술센터 부지로 가면은 땅은 이미 추가로 90억 원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저희가 이유가 없이 90억 때문에 거예요? 아니 그런 저기도 이제 이 요인도 그러니까 있고 이유를 대보시라 예, 이거예요. 그리고 90억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했다 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상가용지 주변에다가 동사무소를 하면은 주차란이 지금은 항상 이 공공청사에 제일 많이 저기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녹지라든가 이 아파트 주변 이쪽으로다가 가면은 주차란도 좀 해소될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는 이쪽보다는 그 향후에 아파트라든가 이 소사벌 지구 내로 들어가는 저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나중에 이 향후에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도 좀 원활할 거 이런 사유로 해서 그리 옮기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유가 안 돼요. 90억 아낀다는 얘기는 물론 뭐 옮겨서 하면 아껴지니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여기 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거 다 검토 안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의회 승인 받을 때 자란초 옆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런 걸 다 감안해 간 겁니다. 주차란이든 뭐든 다 감안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간 거예요. 결국은 이 비전 1동 사무소를 옮긴 것은 짜맞춘 겁니다. 지금 이유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농민회관을 기술센터로 빼서 그 자리를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짜맞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답변해야죠. 이제 짜맞춤 적이 아니고 지금 뭐 있는 부지를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너무 옹색해요. 결국 농민회관 옮기면서 그 자리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 1동 당초 예정 부지였던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시는 이제 거기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재 그 공공청사 부지는 돼 있는데 아직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LH 소속으로 그냥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청사 용지로 그게 이 토지 이용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변경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예, 현재 결국 계획. 언젠가는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공청사가 이제 뭐가 되던 간에 이제 필요하면 또 그렇죠. 취득을 해야 결국은 되는 이 90억 아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당장 아낀 거니 나중에 도로 사야 되는 건데.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거기가 이제 무슨 요인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니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공공청사라는 것이
주민센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파출소가 됐던 뭐 도서관이 여러 됐던 가지가 뭐 있는 여러 거예요. 가지 그때 그래서 당시에도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90억 아낀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현재로 차라리 생각하는데 농민회관을 옮기기 위해서 이걸 이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전일동이 그리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맞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이미 올라와서 승인받았던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농민회관은 더 웃겨요. 농민회관을 기술센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농민회관이랑 이제 기술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농민단체라든가 농업하고 관련된 이런 저기는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제 또 이 공통적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농민 단체들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좀 있는 거로 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역으로 그 이점이 있죠. 그런데 평택시가 정말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지난 5대 민선 4기 때 농민회관을 기술센터에 5성면으로 가겠다고 한번 시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하고 뭐 논란 끝에 다시 이 당초에 결정돼 있던 어디입니까? 소사직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와서 이걸 기술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농민회관의 과정을 보면 민선 4기, 5기, 6기에 각각 시장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시장 때마다 달랐어요. 민선 4기에는 기술센터, 민선 5기에는 소사지구, 민선 6기에는 다시 기술센터. 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 근시안적으로 이런 걸 한단 말입니까? 그러는 과정에 농민회관 벌써 운영을 해도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돼요.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돼가면서 10년 끌어가지고 결국은 장소 옮기는 거에서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아,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번에는 빨리 이것만 하면은 이 축을 빨리 조기에 해서 농민들이 진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어떻게 진행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것만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되면은 이것만 되면은 민선 7기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해요?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다음에 이것만 누가 장담해요? 되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신축으로다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아니 내년도에 이제 신축 계획을 잡으려고 아니 그것은 그 계획일 뿐이지 예산 반영해요? 건축비? 내년도 올 용역비 확보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 용역비가 뭐가 중요해요?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08년도에 이 예산을 시에서 토지 매입비요? 시에서 예산을 생각하고 있죠. 안에 12로 12, 48억 돈 저희가 전부 10에서 예 12로 다 알고 정부. 근데 그동안에 왜 이제 준칙이 안 됐어요? 아니 그동안에 개발지가 소각사업을 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개발지가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죠. 공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공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하고 하는 것은 4기, 5기, 6기 오면서 계속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7기에 가서 이거 된다는 보장 없어 또 뒤집어질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면 설계비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건축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을 거 아닌데. 아니 지금 민선 6기가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년이면 끝나요. 1년 6개월이면. 그러면 새롭게 또 뒤집어 놓으면은 이걸 어느 세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비 세워야죠. 그럼 당연히 내년에.
설계비 세우고 건축비 세워서 동시 추진해줘야 이게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세 번을 뒤집어 놓고 또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시가 이렇게 정말 원칙 없이 이렇게 해오면서 10년 동안 농민에 관한 아직도 자리 다투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농민회관이 뭐 2006년도, 7년도 이때부터 이제 건의가 시작돼가지고 계속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작돼가지고 그때 이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 전에 논의가 진행된 거예요. 올라온 게 그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재 최종적으로 이제 택지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그 당초에 그 농민회관 취지가 그 1층에는 마트를 이제 과장님, 네. 아니 그런 용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소사택지가 개발 때문에 늦어진 거는 인정하지만 정말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벌써 건축 끝났어요. 소사택지가 끝난 지 언젠데. 개발 지역이라 늦어진 것도 있어도 이미 소사택지는 건물을 져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상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시가 의지가 없이 지금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거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동안 갈팡질팡 한 거를 이제 신뢰를 회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걸 옮기려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세워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그 용역비하고 건축비까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아니 아까는 설계비 세운다니까 또 얘기하니까 뭐 건축비까지 있다네. 제가 아까 그런 이제 본예산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래 본예산. 네, 예. 이제 그 건축비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거고 내년에서 준공이 못 되면 9년까지 할 계획으로. 이게 내년에 준공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무슨 뜻인지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내부처에서는 금액이 이제 설계가 이제 돼야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거로 해서 어차피 내년 준공까지는 안 되더라도 착공할 수 있게끔 내년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착공이 그 건축비가 한 번에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눠서 이제 훈련 나눠서 세워서 부족한 건 다음에 추경에 세우든 그 다음 년도 세우는 거고, 저는 준공을 내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네. 최소한 착공을 해줘야 지금 민선에서 이게 확정돼서 가는구나는 걸 해줘야 된다. 이 계획에는 내년도에 지금 이 하반기에 착공하는 거로 계획을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계획만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산하고 좀 지금까지 계속 뒤집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일동 사무소 용역비 2억 세운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다 준비만 돼 있어요? 예, 지금 해서 발주가 지금 계획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착공돼요? 하면은 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에서 연말에 준공을 예정을 해주셨습니다. 농민회관 때문에 이 농민단체가 상당히 내부 논란이 빠졌어요. 과장님. 예, 그거 저도 알고 그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인 뭐 합을 이루려고 참 저희도 그 수십 번을 좀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일부에서 뭐 하는 거는 이 농민회관에서 다시 감싸가지고 이렇게 잘 협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지금 상태는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초보다. 뭘 보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시가 오락가락하면서 농민단체의 이 내부 논란만 부추겨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란을 최대한 빨리 없애려면 최소한 빠르게 이걸 결정해서 건축을 하고 이제는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심어줘야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길센터로 가자고 했던 농민단체의 회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걸 짓지도 않고 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뒤집히고 그러면 그때는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우려 먹지 말고요. 결론을 내서 내년에 꼭 합동이 돼서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이거 몇 번 분별됐어요? 3번. 다 보완해온 거예요? 네. 이거 하기 질문에 거라서 생략을 하고 생태공원 내 건물 이것도 지난번에 분별됐잖아요? 예, 이것도 해소가 됐어요? 이거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질 때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했잖아요. 예, 건축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별청구 사업실 내역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줄였어요?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면 안 되는데 질문 아니고 제가 별도 자료를 봐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래가고 어떻게 보완이 된 건지. 그리고 그 방문자 센터에 평면도 홍보 전시관 휴게소 이것도 변경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용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일부나마 판매장이나 이런 걸로 용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용도를 그런 쪽은 전혀 하지는 않고요. 그 휴게실 쪽으로 저희가 용도를 하려고 지금 용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로컬푸드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해당 과장님이나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중복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우려가 또 돼요. 당초에 이거 올라올 때는 로컬푸드와 이 방문자 센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참에 농민회관이 다시 또 간단 말이에요. 그 위치는 뭐 조금 다른 예, 그 안에 다, 예. 바운다리 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농민회관에도 보면은 여기에 뭐 영화, 음악, 회의 장소 등등해서 이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과 이게 없었으면은 뭐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제 뭐 반영을 해서 했다 치지만 이게 또 들어가면 세 개가 비슷하게 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좀 중독되지 않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